일본에서는 자살약이라고 부른다는 연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에 묻혔지만 이런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의 70%가 유아와 청소년이었다는 거야. 정말 타미플루가 그렇게 위험한 약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 바로 타미플루에 관한 이야기야.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고 증상도 훨씬 심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해. 이런 독감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이 타미플루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오랜 기간 동안 독감과 싸우는 데 사용된 약이거든. 타미플루는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서 증상을 완화하고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걸 억제해. 그런데 작년 말 불행한 사고가 있었어. 독감으로 인해 타미플루를 복용하던 한 중학생이 환각 증상을 호소하다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지. 많은 분이 이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어. 그리고 이와 동시에 타미플루 복용이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어. 사고가 있었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타미플루의 부작용과 관련된 뉴스나 인터넷을 접하다 보면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 일본에서는 자살약이라고 부른다는 매우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도 있더라고. 정말 타미플루가 그렇게 위험한 약일까?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 타미플루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일본이야. 타미플루의 신경정신 관련 부작용에 관한 보고가 일본에서 먼저 제기되었거든. 일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상당수의 타미플루를 처방했고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많았어. 그중 선망이나 이상행동 관련된 부작용도 역시 일본에서 많이 보고되었는데 일본에서 발생한 이 부작용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 하나는 대부분의 이상 증상이 복용 후 하루나 이틀 사이에 나타났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런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의 70%가 유아와 청소년이었다는 거야. 이때부터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소아나 청소년은 보호자가 이틀 정도 살펴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야. 부작용 보고에 대한 조치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부터 고위험군 환자를 제외한 10세에서 19세의 환자에게 타미플루의 사용을 보류하도록 했어. 하지만 이 규정은 바로 작년인 2018년 8월에 삭제됐지. 일본이 10년 만에 타미플루 사용 보류 규정을 삭제한 건 그 긴 기간 동안 타미플루와 신경정신 관련 이상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럼 타미플루는 안전한 걸까? 약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하긴 어려워. 과학적으로 100% 완전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거든. 하지만 타미플루가 처음 도입된 1996년부터 쌓인 많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신경정신 관련 부작용은 확률이 매우 낮고 오랜 연구에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어. 또 미국에서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는 되려 타미플루 복용자들의 신경정신 관련 부작용이 적다는 통계 결과도 있었지. 그렇다면 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까? 의심되는 한 가지는 독감 그 자체야.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주 드물게 뇌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거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독감으로 인해 나타난 신경계 증상이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타미플루가 무조건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는 건 아니야.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거든. 다만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작용 우려 때문에 치료에 필요한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약국의 복약 지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 물론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것만 얘기하고 많은 약국도 있지. 그런 약사 약국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 오히려 그런 약국이라면 안 가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하거든. 하지만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에 관한 모든 부작용을 한정된 시간 안에 전부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비약, 이를테면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해도 무서운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면 환자는 약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문제는 타미플루는 꼭 하루 2번씩 5일간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는 거야.
만약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독감 치료도 어렵고 심지어 내성 바이러스가 등장할 위험성이 커져. 그런데 하루 이틀 복용하니 호전이 되는 것 같고 부작용은 우려되고 그래서 그냥 복용을 중단하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약은 낮은 확률로 신경정신 관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복약 지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러한 사정은 모두 배제한 채 마치 범인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 연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니 조금 안타까워서 이야기해봤어. 연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에 묻혔지만 타미플루의 부작용의 대부분은 오심, 구토, 설사 등 경미한 위장관 관련 증상들이야. 만약 복용 후 속이 좀 불편하다면 타미플루를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불편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경우 뉴스에서 나온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보호자가 이틀 정도 곁을 지켜주는 게 좋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사, 약사에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너무 타미플루를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서 회복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칠게. 다음 건강 이야기로 다시 만나.